안녕하세요. 영작을 잘하기 위해서 또 무슨 파트가 또 필요할까요? 앞쪽에서는 가장 단어 하나라도 빼면 무조건 문법이 틀리는 중요한 첫 번째 파트가 있었고, 키 파트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옵션 파트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가르치는 더 큰 옵션 파트. 위치를 옮겨도 괜찮고, 두 개, 세 개 더 써도 괜찮죠, 그죠? 크게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키 파트와 옵션 파트로 나눠져서 우리가 화려한 전치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 외에 또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그 외에 무엇을 더 쓰면 더 길어지고, 더 화려해지고, 더 좋은 영어, 더 긴 영어가 될까요? 문장이 길어졌다 그러면 훨씬 자세해지고 글의 레벨이 높아진 게 되겠죠. 도대체 무슨 문법이 있으면 더 글의 레벨이 더 높아질까요? 부사죠, 그죠? 부사는 언뜻 들으면은 그게 뭔지 감이 잘 안 와요. 그 이름 속에 부사라는 이름을 딱 듣자마자 이런 문법이구나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흘러나오면 좋은데 그 문법 이름을 들어서는 그 성격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한국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로 들어보면 또 그 감춰져 있는 그 느낌, 그 색깔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영어로 써볼게요. 부사를 한국말로 듣기 전에, 영어 아니에요. 영어권 아이들이 먼저 이름을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글의 레벨을 높여주고, 문장을 길게 쓰는데 도움이 되는, 이 문법에다가 이름을 먼저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 애들이 이름 붙였죠. 이렇게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이렇게 붙였어요. adverb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언뜻 보면 한 단어처럼 보여요. 사실은 얘는 두 단어로 되어 있죠. 무엇과 무엇이 되어 있냐면, add란 단어와 verb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dd란 단어는, 우리 add 한다 그러죠? 물 같은 거 더 add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기름 같은 거 더 add 하라 그러죠, 그죠? verb는 얘는 그대로 verb죠, 그죠?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두 단어를 각각 사전에 찾아보니까, add는 무슨 뜻이에요? 얘는 더하다, 다 알고 있죠. 더하다, 또는 보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더하다, 보태다. verb는 사전에 찾으면 뭐라고 나와요? 그냥 동사라고 나오죠, 그죠? 조금 느낌이 올라그러죠? adverb는 이름을 들어서 유추해 보건데 얘는 걔 성격이 뭐 하는 성격이요? 얘는 더하는 것 성격이요. 얘는 보태는 것 성격이라니까요. 그래서 add라는 성을 붙인 거죠. 근데 얘는 꼭 이 add하는 이 adverb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얘는 지금 어떠한 단어와 밀접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동사죠, 그죠? 동사와 밀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겠죠? 느낌 가죠, 그죠? adverb는요, 더하는 단어예요. adverb는 보태는 단어라고요. 그래서 add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 보태고 어디에다 더해준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verb, 동사에다 더해준다네요. 그래서 adverb는 뭔지는 모르지만 얘는 타고난 성격이 더하는 것 전용이에요. 얘는 타고난 성격이 보태는 것 전용이란 얘기죠. 근데 어디다 더하고 어디다 보태죠? 동사에 더해주고 동사에 보태주는 거죠. 상당히 동사와 밀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한국말 번역할 적에 이거를 먼저 한자로 번역을 했죠. 한자로 어떻게 돼요? 더할 부자를 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동사니까 단어 사자를 써요. 그래서 부사라고 쓰게 됐던 거였어요. 만일에 이 부사라는 말을 탁 들었을 적에 내 머릿속에 오늘 배우는 게 부사라 그러는데 부사는 더하는 것 전용이구나. 부사는 두사가 아니고 부사는 더하는 것 전용이고 근데 어디다 더해요? 부사는 동사에다 더하는구나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도 이 수업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나 중학교 2학년 때 그랬더니 선생님 얘들아 오늘 부사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랬지. 오늘 공부하는 게 더하는 것 전용이구나. 오늘 공부하는 게 더하는 것 전용인데 동사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구나. 그러면 따라갔다고요. 근데 내 머릿속에 얘들아 오늘 부사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럴 적에 내 머릿속에 맨 먼저 지나간 거는 더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사과 이름이면 사과 이름, 홍옥, 스타킹, 국강, 있잖아요. 그 사과 이름. 사과 이름이 오면, 그러니까 못 따라가겠대. 근데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부사는 동사를 수식한다 그러고,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한다 그러고, 부사는 같은 부사를 수식한다 그러는데 그 수식이란 말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꾸며준대요. 그것도 뭔지 잘 모르겠는 거야. 도와준다? 그건 조금 감이 갈 것 같고. 하여튼 그 당시는 너무 어려웠었어요. 이거를 영어로 들어요. 이게 미국 클래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adverb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국 애들은 감을 잡아요. 벌써 귀에 들리기에 뭐가 들렸어요? add가 들렸잖아요. 그죠? 또 귀에 들리기에 뭐가 들렸어요? verb가 들렸죠. 그럼 애들이 뭐라고 생각해서 자기들 말이니까 add는 더하대요. verb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오늘 adverb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오늘 더하는 거 공부하는데 그게 동사랑 관계가 있나 보다라고 그 수업을 따라갈 거란 얘기죠. 이게 부사라고 번역되면서부터 상당히 우리한테 어려운 문법으로 자리 잡게 됐어요. 여기까지 해서 내가 지금 뭐 설명했어요?
부사에 대한 용어 정의를 했어요. 부사라는 이름은 이렇게 해서 생겼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제 부사라는 말을 쓰게 되면 걔는 더하는 것 전용인데 동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구나. 동사에다 보태주고 동사에다가 더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쓸 자리를 결정해야 되는데 얘가 동사야. 그러면 부사는 더해주는 단어라면서요. 부사는 보태주는 단어라면서요. 그러면은 도와주고 보태줄 단어가 가능한 동사 가까이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가능한 멀리 떨어지는 게 좋겠어요? 상식이죠, 그죠? 도와주겠다라는 단어가 보태주겠다는 단어가 가능한 가까이 있어야지 멀리 떨어지면 그건 별로 도움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얘가 동사예요. 그럼 가능한 가까이 붙는다는 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여기요? 아니죠, 더 가까이 어디요? 더 가까이 바싹 붙을 정도로 여기 와요, 여기. 그다음에 또 어디요? 또 가능한 바싹 붙는 게 여기. 두 군데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이걸 1번이라 그러고 얘를 2번이라 그러고. 선생님, 얘도 굉장히 가깝네. 얘 3번이라고 얘 4번이라 그래요? 네. 그럼 1번, 2번, 3번, 4번 중에 부사를 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자리를 찾아보세요. 어디에다 부사를 쓰면 좋을까? 부사는 더해주는 단어라며. 동사에 더해준 대목이죠. 그러면 어디다 더해주고 어디다 보태는 게 좋냐는 얘기예요. 1, 2, 3, 4번 중에 찍어보세요. 피차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3번과 4번은 지우도록 할게요. 물론, 선생님, 왜 한다네? 물론 이제 쓸 수도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조금 지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1번과 2번 중에 골라보세요. 어디 될까요? 3초 줄게요. 1, 2, 3. 내가 틀리게 물어봤어. 어떻게 물어봤냐면, 하나를 고르라 그래서 일부러 틀리게 만들었어요. 둘 다 됩니다.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여기도 쓸 수 있고, 여기도 쓸 수 있어요. 내가 부사는 adverb, 동사에 더해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가까이 쓰면 된다 그랬죠. 가능한 붙어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게 실제 얘가 하는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가능한 가까이 있으면 돼요. 가능한 붙어 있으면 돼요. 어느 쪽에 쓸지는 정하지 않았잖아요. 1번에 둘 다 가깝잖아요. 둘 다. 이 정도면 굉장히 가깝죠. 여기도 쓸 수 있고 여기도 쓸 수 있어요. 왜요? 이 정도면 대단히 가깝거든요. 대단히 바로 옆인데 그죠? 이 정도면 충분히 동사를 도와주고 동사에다 더해주는 거리로서는 충분한 거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1번, 2번 둘 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궁금증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무슨 궁금증이요? 선생님 그러면 언제 1번에다 쓰고 언제 2번에다 쓰네요. 내가 동사요. 언제 내 오른쪽에 쓰고 언제 내 왼쪽에 쓰냐 얘기예요. 쓸 자리가 두 군데란 얘기예요. 쓸 자리가 두 군데면 정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죠? 고민이 되죠. 살짝 고민이 되죠. 언제 1번에 쓰고 언제 2번을 쓸까? 고민이 돼서 보니까 이 눈치채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영어는 이게 어떻게 그 문법이 쓰여졌고 어떻게 그 문법을 사용할지 반드시 그 배경 설명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1번에 쓸지 2번에 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얘네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동사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갈라져 있죠. 선생님 아닌데요. 아니 눈에 보이잖아요. 여기 봐봐 여기 동사를 중심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여기요. 이렇게 동사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봐봐요. 쓸 자리가 동사를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 써야 돼. 동사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1번에 쓸지 2번에 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결정적인 열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1번에 쓸지 2번에 쓸지 결정할 때 무엇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죠? 동사죠. 그죠? 동사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이 동사가 오른쪽에 쓸지 왼쪽에 쓸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서로 동사로 가게 되죠. 동사를 좀 보자는 얘기예요. 동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무슨 동사로 나눠지냐면 동사는 일단 비동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일반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에는요. 이거 말고도 다른 동사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단 크게 나누면 비동사와 일반 동사라는 기본적인 두 개의 동사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비동사와 선생님 보여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게 일본 동사고요. 어떻게 생긴 게 비동사네요. 비동사는 보여줄 수 있어요. 비동사는 6개가 있습니다. am, are, is가 있어요. 그 다음에 was, 그 다음에 were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e가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두 6개의 동사 있고 비동사는 뜻이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있죠? 뭐뭐이다 또는 뭐뭐이 있다 같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잘 안 쓰긴 하지만 뭐뭐이 되다라는 뜻도 있죠. 왜 되다라는 말을 가장 적은 빈도수로 사용을 할까요? 되다라는 말은 이미 becom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스토리에 나옵니다. You become my son. 내 아들이 된다. 이거 become 있죠. 뭐뭐이 되다 그러면 이미 become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 자체로서 되다를 쓰는 빈도수가 제일 작고 있다 무지하게 많이 쓰죠. 그죠? 대단히 많이 쓰죠. 너는 내 안에 있어요. You, 너는 있어요. 뭐죠? you are, 있어요. 어디요? In my mind. 너는 내 안에 있어요. 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 동사 뭐죠?
일반 동사는 이거는 못 써요. 왜냐면 너무 많거든요. 왜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하루 종일 하는 말이 일반 동사. 아침에 일어났어요. 세수합니다. 식사하죠. 버스나 지하철이나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죠. 일을 합니다. 직장 동료들랑 얘기를 하죠. 보고를 하죠. 점심 먹죠. 그죠? 그 다음에 쉬죠. 그죠? 저녁에 퇴근하죠. 공부할 사람 공부하고 운동할 사람. 하루 종일 하는 행동이 있죠. 그걸 전부 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쓰는 행동, 누구나 쓰는 동사라 해서 일반 동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다 하는 행동을 일반 동사래. 나만 먹어요? 다 먹잖아요. 그죠? 먹다 일반 동사인 거예요. 나만 걸어요? 다 걷잖아요. 다 걷잖아요. 그죠? 일반 동사죠. 나만 자요? 다 자잖아요. 그죠? 일반 동사라는 얘기. 그래서 누구나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를 일반 동사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이거는 개수를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크게 두 가지, 동사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서 1번에 쓸지 2번에 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동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사로 관심을 가져보니까 동사도 크게 몇 개로 나눠져요? 동사도 크게 어떻게 해요? 동사도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동사도 크게 두 개로 나눠. 그럼 벌써 눈치채는 거예요. 동사를 중심으로 1번에 쓸지 2번에 쓸지 두 장소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동사도 두 종류예요. 그럼 이제 무슨 느낌이에요? 그 동사가 어떤 동사에 따라서 쓰이는 자리가 달라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그럼 봐볼게요. 여기 씌우고 비동사일 때 어디다 쓰나? 일반 동사일 때 어디 쓰나? 그 위치가 달라질 거란 얘기예요. 쓰는 자리가 두 군데요. 1번에 쓸지 2번에 쓸지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 쓸지 뒤에 쓸지 두 군데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니까. 근데 동사도 두 개예요. 그러면 그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어디 앞에 쓸지 뒤에 쓸지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그럼 쓰는 자리 얘기할게요. 외우시면 돼요. 영어는 문법이라 그랬어요. 말에 법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 법에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는 게 어디 쓸까요? 외우세요. 나도 외웠었어요. 비동사할 때 어디 쓰나? 비동사 뒤에 씁니다. 일반 동사할 때 어디 쓰나? 일반 동사 앞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연습해봐요.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부사절 자리 어디다 쓰면 되나요?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쓰시면 돼요. 그럼 봐봐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살짝 한번 정말 그 위치 파악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가 가벼운 문장 하나 쓸게요. 아니요. 그 여자는 매일 바빠요. 그 여자는 두 번 is 뭐뭐예요? 뭐뭐이다. 바빠요. busy 바빠요. everyday 그 여자는 매일 바빠요. 여기 썼어요. 매일점. she is busy 그 여자는 바빠요. 그 여자는 항상 바빠요. 그 여자는 항상 바빠요. 항상 always라 그러는데 얘가 부사입니다. 즉 동사에 더해주는 것 전용이고 동사에 보태주는 것 전용이라 얘는 항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얘를 내가 지금 부사라고 얘기해 줬어요. 선생님 걔가 부사인지 여태 몰랐는데 지금 알면 되잖아. 지금 always가 부사입니다. 항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집어넣어야 돼. she is busy에도 집어넣어야 돼요. 어디다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비동사 때 뒤 일반 동사 때 어디요? 앞에. 그럼 비동사 어디 있어요? 얘 비동사네.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she is always busy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또 다른 것으로. 그럼 일반 동사 들어간 거 봐봐요. 나는 첫 번째 단어. go, 갑니다. 어디 가요? there, 나는 거기에 갑니다. 여기다 또 뭐 집어넣으려고요? always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얘 부사라 그랬어요. 어디 쓴다 그랬어요? 비동사,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앞에 일반 동사 어디 있어요? 얘가 일반 동사잖아요. 여기 쓰고 싶어요. 그죠? 근데 얘는 일반 동사네. 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룰이라 그러네. 그럼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들어가죠. 그죠? I always go there라고 만들어지죠. 그죠? 혹시 여러분이 문장을 읽다가 혹시 부사가 보이나요? 그 주변에 반드시 뭐가 보인다는 얘기요? 이런 부사가 보였어요. 그러면 주변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얘기요? 반드시 동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변에 동사가 보였어요? 그럼 그 주변에 뭐가 있을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부사가 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죠. 그죠? 그럼 이제 가장 이상적인 단어별을 하나 적을게요. 앞쪽에서 내년 연습했던 거. 가장 이상적인 단어별. 첫 번째 뭐로 시작하나요? 명사. 룰이에요. 그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동사 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명사 쓰죠.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끊고.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이 단어 배열에 대해서 아주 낯설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충분히 잘 따라왔더라면 이 단어 배열에 대해서 조금은 수긍이 갈 거야. 맞다. 저 단어 배열로 말을 빨리 하고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 저 단어 배열이 필요한 거구나. 저 단어 배열로 말을 하면 좀 되네. 이제 조금은 수긍이 가리라고 봅니다. 계속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면 빨리 앞쪽에 가서 빨리 보고 다시 건너고 빨리 가 다시 건너고 반드시 익히고 넘어야 돼요. 가장 이상적인 단어 배열이라고 그랬어요.
명사, 동사, 명사, 전치사, 명사.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부사 배웠어요. 그죠? 어디다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동사 여기 있네. 이게 B동사면 어때요? B동사면 여기, 일반 동사면 어때요? 여기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부사는, 여러분이 부사 500개 알아. 부사 1000개 알아요. 1000개. 근데 그 부사를 어디다 집어넣을지 몰라요. 아무 생각 없죠? 아무 생각 없죠? 그죠? 우리가 부사 나름대로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부사가 들어간 말을 못했어요? 부사를 몰라서 말을 못했던 게 아니고 가장 이상적인 단어별로 문장 자체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사를 배워도 집어넣는지 못하죠. 왜 라이팅이 안 됐다고 생각하나요? 이 가장 이상적인 단어별을 모르니 단어 외웠어요. 부사 오늘 꼭 반드시 알아야 될 보캐브러리 22,000 외웠다는 얘기예요. 못 집어넣어요. 아무 생각 없죠. 그죠? 동사를 기준으로 B동사를 뗀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쓰면 됩니다. 그럼 명사 앞에 항상 와서 명사를 도와주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book, 책이에요. 나는 책인데 책이란 단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평생 book으로만 죽을 줄 알았는데 내 왼쪽에 다른 단어가 오기 시작하라는 게 무슨 단어가 오냐면 이런 단어 와요. expensive books, 비싼 책들, 또는 good books, 좋은 책들, nice books, 아주 좋은 책들, useful books, 아주 유용한 책들. 내 왼쪽에 자꾸 다른 단어들이 오기 시작해서 나는 그냥 book이라는 명사로 심플하게 간단하게 살다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왼쪽에 화려한 다른 단어가 오므로서 나도 덩달아 화려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그냥 car, 차였었는데 내 왼쪽에 big cars, small cars, nice cars, yellow cars, blue cars 왼쪽에 뭐가 오므로써 내가 상당히 화려해집니다. 내 명사가 굉장히 화려해지죠. 명사가 화려해지도록 모양을 꾸며주고 명사의 형태나 용모가 화려해질수록 도와주는 게 뭐죠? 그래서 그걸 형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명사 앞에는 뭐 쓰나요? 형용사를 써서 어떻게 해요? 이 명사를 상당히 화려하게 될 수 있도록 명사의 형태나 명사의 용모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단어도 오고 있죠. 형용사들이 오고 있죠. 얘가 하는 역할이 뭐죠? 형용사 하는 역할이 뭐죠? 형용사 무슨 역할이에요? 형용사는 명사에다 더해주죠. 그죠? 형용사는 멀쩡한 명사에다 더해줘서 명사를 화려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kind라는 단어, 친절한이잖아요. 이런 단어. 명사가 화려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그죠? 이런 단어. 그 다음에 warm, 따뜻한 이런 단어. 참 나이스 단어. 그죠? 명사가 화려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그죠? 여기 볼게요.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부사 보이고 있죠. 부사. 부사는 하는 역할이 뭐 있어요? 얘도 보태는 거. 형용사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얘도 보태는 거네. 그죠? 얘도 도와주는 거네. 부사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부사도 얘도 더해주는 거네. 얘 보태주는 거네. 부사도. 그죠? 똑같이 더해주고 똑같이 보태주는 건데 대상이 달라요. 얘는 명사에다 더해주는 거고 얘는 어디다 더해주는 거야? 얘는 동사에다 더해주는 거네. 그죠? 지금 동사에다가 더해줄, 동사에다 보태줄 화려한 부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여기 필요한 부사들 일일이 다 전부 다 만들겠어요? 아니면은 이왕이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 단어들을 사용해 보겠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면? 일일이 다 만든다. 12만 8천 개를 다 만들어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주변에 있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볼 것 같다는 얘기. 나 같으면 주변에 널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변에 있는 단어를 사용해 볼 것 같아. 주변에 지금 어떤 단어요? 예. 왜 내가 얘를 왜 사용한다 그래요? 성격이 같아요. 얘 뭐죠? 더해주는 것 전형이에요. 보태주는 것 전형이에요. 우리 지금 뭐 찾고 있어요? 더해주는 단어, 보태줄 단어 찾는다는 얘기예요. 이미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단어가 주변에 있어요. 안타깝게 도와주는 대상만 달라. 괜찮다 이거예요. 우리 지금 더해주는 단어가 필요하니까 이 단어라도 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는 perfect이라는 단어. 완벽한, 얘도 형용사 맞아. 이런 단어라든지. 그 다음에 너무 좋아. beautiful, nice, beautiful. 이런 거. 우리가 너무 잘하는 형용사죠. 그죠?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하나요?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대로요. 뭐 도와주려고요? 동사 수식하려고 그대로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써요. kind도 그대로 쓰고 warm도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perfect도 그대로 써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beautiful도 그대로 쓰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씁니다. 초창기에는 단어가 많지 않을 때 이렇게 쓰지만은 영어는 결정적으로 무엇을 싫어하냐면 반복을 대단히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형용사에도 똑같은 단어 쓰고 부사도 똑같은 단어 쓰고 얘도 명사네.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해요? 여기도 또 똑같은 형용사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얘도 명사네. 여기도 그럼 뭐요? 똑같은 형용사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너무 많이 반복이 되죠. 영어는 반복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아하, 우리가 지금 분위기상 더해주는 단어가 필요해서 이미 기존에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형용사 단어를 가지고 와서 쓰기는 쓰는데 당장 도움은 되긴 되는데 너무 많이 반복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 단어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이 단어를 쓰긴 쓰되 남들이 귀에 들었을 적에, 남들이 눈으로 봤을 적에 쓰긴 쓰되 이거 그래도 조금은 다른 듯한 느낌을 주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형용사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오긴 가지고 오지만 어떻게 해요? 사운드를 살짝 바꿉니다. 사운드를 살짝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바꾸냐? 앞쪽의 단어는 손으로 안 돼요. 뒤쪽의 단어의 사운드를 살짝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은 kind를 그대로 가지고 오긴 가지고 오되 사운드를 살짝 바꿔서 마치 다른 단어 쓰는 것처럼 하자. 그러나 기본적으로 형용사 단어를 사용하자. 대다 뭐 붙이기 시작하나요? ly를 붙이기 시작하죠. ly를 붙이기 시작하죠. 읽어볼게요. kindly, warmly, perfectly, beautifully 라고 해서 뒤에 리자만 빼면 전부 다 형용사랑 똑같죠. 그죠? 아하, 형용사에서 가지고 온 건 인정하겠다 이거야. 그러나 반복하는 게 싫으니까 ly라고 사운드를 살짝 바꿔서 동사를 수식하는 용도로 쓰자는 얘기죠. 얘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굳이 얘네들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우리 한국말에 뭐뭐개로 번역이 되죠. 친절하게, 따뜻하게, 완벽하게, 아름답게가 돼. 한국말에 뭐뭐 개자가 들어갔는데 그게 동사랑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문법적으로 이런 설명 들어봤죠? 부사는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만듭니다라는 설명을 들어봤을 거야. 부사는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만듭니다라는 설명 들어봤죠? 그죠? 이게 이 설명이란 얘기예요. 부사는 형용사에 ly 붙여서 만듭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둘 다 더하는 것 전용입니다. 둘 다 뭐죠? 둘 다 보태는 것 전용이라니까요. 그래서 둘 다 더하는 것 전용이고 둘 다 보태는 것 전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형용사에서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ly를 붙이는 거죠. 왜 형용사에서 왜 가지고 와요? 나 지금 보태는 단어가 필요하다니까요. 나 지금 더하는 단어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더하는 단어를 가지고 오되 사운드만 바뀌게 돼서 ly를 붙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부사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형용사에다 ly 붙여서 부사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뒷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들어버리면 좀 어렵다는 느낌을 주게 되죠. 왜 ly 붙은지 알겠죠? 그죠? 둘 다 더하는 용도의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단어를 쓰게 되죠. 대신에 더하는 대상이 다르니까 대상이 다르다는 표시로 ly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럼 여러분 앞으로 지금 부사를 쓰고 싶어. 지금 부사를 쓰고 싶어요. 근데 지금 부사를 지금 당장 부사에 안 보여. 그럼 어디 가서 찾으면 돼요? 빨리 형용사 가서 찾으면 되죠. 형용사 막 뒤져. 그럼 거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뭐 하면 돼요? ly를 붙이면 되는 거죠. 그 형용사, 여러분의 형용사 실력이 여러분의 부사 실력이야. 알고 있는 형용사가 50개 있어요. 부사 배우거나 몇 개로 늘어나요? 아는 단어가 100개로 늘어나는 거죠. 형용사 실력이 직결적으로 부사 실력이 되는 거예요. 부사 많이, ly 들어가는 부사 많이 외웠어요? 형용사 많이 외운 거랑 같죠, 그죠? 그래서 지금 부사가 필요하면 얼른 달려가서 형용사를 막 뒤져보면 돼요. 근데 막 뒤져봤어요. 근데 안 보여. 막 뒤져봤는데 내가 지금 쓰고 싶은 말이 없어. 내가 지금 가끔이란 말을 쓰고 싶은데 가끔 간다. 그 동사죠. 가끔 만나. 동사적이죠. 쓰고 싶어서 얼른 형용사 뒤져봤는데 형용사에 가끔이란 단어가 없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부사를 쓰고 싶은데 형용사에서 찾아봤어. 근데 없어요. 있으면 그냥 가지고 와서 ly 붙여서 바로 동사 앞뒤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없어요. 자, 이럴 때 어떡할까요? 형용사에서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럴 때 어떡하죠? 1번 형용사 중에 가장 비슷한 형용사를 내가 하고 싶은 말과 가장 비슷한 거를 가지고 와서 ly를 붙인다. 꽁 대신 닭이지 뭐. ly를 붙인다. 2번 뭐죠? 2번 뭘까요? 그런가? 1번 비슷한 걸 가지고 와서 만든다. 2번 형용사에다 하나 만든다. 형용사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형용사를 가지고 와서 ly를 붙인다. 괜찮죠? 그죠? 3번 까짓 거 하나 만든다. 뭐 부사 없으니까 형용사 가서 뭐 또 찾냐? 요때 요 상황을 위해서 부사 하나 그냥 만들자. 까짓 거 부사 하나 만든다. 그 다음에 3번. 4번 뭐죠? 4번. 몹시 화를 낸다. 몹시 화를 낸다. 아니고. 몇 번요? 이거는 3번입니다. 내가 지금 부사를 쓰고 싶은데 마땅한 부사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형용사 그룹에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가서 아무리 찾아도 없죠. 그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그때는 그냥 가직 하나 만듭니다. 여러분 가끔이라는 단어는 형용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 만들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sometimes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여기 했던 거 뭐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always예요.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또 우리가 아는 부사 중에 또 always, sometime, never가 부사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또 뭐 있어요? 또 그렇게 often, 종종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까짓 하나 만든 거죠. 혹시 문법 설명에서 이런 설명 들어봤어요? 문법책에서? 그때는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됐을 거야, 아마. 이런 말 들어봤죠. 나는 그때 이해 안 됐어. 지금은 이해가 돼요. 뭐냐면
부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형용사에 ly 붙은 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어 자체가 부사인 게 있어요. 형용사에 ly 붙은 거는 눈에 띄는 특징이 있죠. 뭐가 있어요? ly 눈에 띄잖아요. 그죠? 단어 자체가 부사인 건 어떻게 돼요? ly가 아니고 그야말로 단어 자체가 부사가 되죠. 부사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용사에 ly 붙은 게 있고 단어 자체가 부사인 게 있죠. 조금 감이 가죠. 그죠? 부사, 이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쓰는 위치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몇 군데요? 두 군데 있죠. 왜 갈라져요? 일반 동사냐 비동사에 따라 갈라지게 되죠. 그죠? 부사에다 왜 ly를 붙이나요? 하는 성격이 똑같죠. 둘 다 더하는 용도, 둘 다 보태는 용도죠. 그죠? 똑같은 단어니까, 똑같은 용도니까 똑같은 단어 쓰겠다고요. 그러나 대상이 다르니까 ly를 붙여서 표시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부사는 종류가 모두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단어 자체가 부사인 게 있고 형용사에다 ly 붙는 게 있어요. 단어 자체가 부사인 건 왜 생겼어요? 형용사에다 ly 붙이려고 보니까 그 형용사가 없는 케이스가 거기에 해당돼요. 조금 정리가 되죠.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부사의 도입 부분입니다. 그 다음 강의에서 뭐냐? 그 다음 강의는 직접 부사를 한번 우리 스토리 쓰기 전에 직접 부사를 한번 넣어보게 될 거야. 넣어보다 보면은 또 뭔가 부사에 대한 새로운 면이 밖으로 좀 드러나게 되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부사는 글을 쓰는데 글의 레벨을 조절하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죠? 전치사적인 명사도 대단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부사도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나 쉬운 문법입니다. 그 다음 강에서 부사에 대해서 확실히 쓸 수 있는 단계까지 한번 끄집어 당겨서 올라가 보자고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강에서 봬요. 수고했습니다.